저는 마이크를 놓으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샤이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그냥 혼자 멍 때리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도 이렇게 막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왁자지껄한 걸 태생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굉장히 그냥 좋게 포장을 하자면 굉장히 고독한 사색가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쭈구리예요. 그냥 집돌이에요. 집돌이. 초식남 그런 거. 예.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 놓고 학원에서 복도에서 마주치시거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 좀 대면대면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해도 많이 받아요. 제가 카페에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키보드 앞에만 앉으면 거의 워리어거든요. 제가 키보드 워리어 이렇게 막 적극적인데 그래서 그 인강생분도 있고 이 자리에 오프라인 분도 계시지만 사실 제가 현강을 더 많이 하잖아요. 월화수목금토 수업 다 했거든요. 현장 강의. 예. 저는 현장에서 지역 돌아다니면서 수강생분들 만나는 게 좋거든요. 에너지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인강생분들하고는 소통을 많이 했는데 온라인에서 현강생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덜해서 혹시 좀 섭섭한 점이 있었으면 사과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사드렸어요. 특히나 이 종로의 환경에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체제가 있잖아요. 그 믿고 들어준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제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수강생분들 늘어나고 이렇게 자리 꽉 차고 이러면 정말 하늘 날아갈 것 같거든요. 이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이게 무슨 기분일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좋거든요. 초반하고는 좀 달라요. 예, 올해 초랑 또 달라요. 지금 제가. 저를 이게 다 들어서 이렇게 다 올려놔 주셨거든요. 위로.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나 현강에서 이렇게 뵀는데 인사도 좀 못 드리고 수강생분들 한 3, 4명 앉아있으면 도망 다녔죠. 제가. 부끄러우니까. 만질까봐. 그래서 도망 다녔어. 이따 막 악수해드릴 건데 만지지 마라. 이따. 나도 알고 보면 남의 거다 이거. 남의 거 나도. 자기 거 만져요. 집에서. 예. 만지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사진 찍을 때도 뭐 팔짱을 끼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내가 이러고 찍었지. 껴봐. 팔짱 껴. 이렇게. 진짜 근데 사실은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잘 이렇게 모셔드리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혹시 막 인사 못 받을 수도 있고 돌아다니다 보면 근데 전혀 그런 거 진짜 진심이 아니에요. 혹시 저의 어떤 차가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온라인에서 얘기해. 온라인에서. 그럼 되게 친절해. 온라인에서. 마지막까지 하여튼 자리 꽉꽉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드린 자료 있잖아요. 한 번만 더 보고 들어가세요. 네, 시험 많이 나올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접신해서 만든 것들이니까 대부분 마지막까지 열심히 보시고 금융론 끝나고 뒤에 개발관리 마케팅하고 감정평가 있죠. 요거 마지막 쉬었다가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하면 끝나겠네요 이제. 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12월 9일 날 합격자 모임 합니다. 양재동에 있는 더 K호텔에서 합니다. 크게 해요. 통합 합격자 모임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다 모일 거예요 한 자리에. 오세요 꼭. 석기 쌤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민석기 쌤이 뭐 하자 이러시더라고요. 기대하세요. 그래서 뭐요? 그러니까 뭐 하재. 우리 석기 형이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하세요. 준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왔으면 좋겠는데 그날 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민석기 쌤이 많은 걸 하신답니다. 막내 둘이 뭐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더라고요. 뭐 머리 저기 꽃이라도 꽂고 나오겠지. 그렇죠? 수업 시간과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참고로 우리 민석기 쌤은 아주 랩을 잘합니다. 자, 오지 마세요. K호텔에. 시험 당일날은 저는 한양공고를 갑니다. 한양공고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냥 저 손 붙잡고 들어가세요. 가서 이거 합격하세요 이거 있잖아요. 띠매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렇게 일찍 움직여서 한양공고 갔다가 노량진으로 들어가서요. 시험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조신하게 기다리다가 시험지 오면 바로 풀어서 여러분 가다반 내드릴 겁니다. 백중쌤하고 저랑 한 분 더 이렇게 풀어요. 문제 셋이 앉아서. 그러면 뭐 12시 한 12시 반 사이면 저희들이 만든 완벽한 가다반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늦어도 한 12시 반이면 합격 여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차 하시는 분들, 동차 하시는 분들은 확인을 하고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확인하지 마세요.
예, 근데 이런 게 있거든요. 1차 시험이 끝나면 내가 합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럴 수 없잖아. 우리가 맥심 딱점이면은 몇 개 틀리는 거? 32개? 80문제 중에 32번을 그으면 합격했다는 느낌이 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2개 중에 하나 틀린 건데, 그쵸? 그러니까 문제 풀고 나면 기분이 개운하거나 좋지 않아요. 문제 풀고 나서, 합격했어. 됐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한 1%?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되게 절망에 빠져요. 되게 절망에 빠지고 65점 받아요. 그렇게 많이 틀려도 되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채점도 안 해보고 결과도 안 보고 2차 안 보고 그냥 오신다고. 기분 나쁘다고. 근데 여러분 2차 시험장의 경험은 돈을 주고도 못하는 건 아시죠? 그렇잖아요. 모의고사 때도 그렇고. 언제 그 시험장에서 2차를 봐봐요. 2차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시험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2차는 진짜 물리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꼭 1차를 보시고 나서 접수하셨으면 2차 보고 나오세요. 보고 나오신 게 여러분 공부하실 때 혹시나 2차 안 되시면 되게 큰 자양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고 보세요. 2차 시험이 끝난 학교에 이렇게 집 앞에 예전에 이렇게 찾아가 보면 제가 집 앞 학원에 출강을 하니까 2차 끝날 때쯤 맞춰서 차 끌고 가가지고 우리 수강생분들 나오는 거 이렇게 맞아드리면 다 울어요. 저를 보면 울어 그냥. 어떡해요 떨어졌어요. 어떡해 나 떨어져. 나 공법 꽈락 났어. 나 어떡해. 공 너무 어려웠어. 막 다들 붙잡고 난리요. 그쵸? 약간 진짜 너무 심하게 울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고 막 오열을 하고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채점 해보면 또 합격이야. 그럼 또 얼마나 무한한지 서로 간에. 1차는 그나마 알고 많이 풀잖아요. 2차는 여러분 절반밖에 모르세요 지금. 그러니까 절반은 알고 한 찍어가지고 4개 정도 더 맞아서 합격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2차는 풀면서도 힘들고 피곤하고 계속 너무너무 좀 내 자신이 좀 그래요. 제가 경험 많이 해봐서 알아요. 내가 1년 동안 뭘 했나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요. 2차 풀다 보면. 1차랑은 달라. 2차는 진짜 극한을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반드시 해보시는 게 좋아요.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합격을 하시면 좋지만 혹시 만약에 좋지 못한 결과가 있더라도 내년에 2차 하실 때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경험해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1차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죠. 뭐 하실 계획이세요? 1차 끝나고? 예, 눈도 좀 붙이시고 그 다음에 식사도 좀 하셔야 되는데 간단히 드셔야 돼요. 예, 막 샤브샤브 이런 거 드실 건 아니죠. 밖에 나갔다 올 수는 있어. 동차 접수하셨으면 여러분 보시는 자리가 시험 자리니까. 동차 접수했으면 그 자리에서 보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갔다 오실 수는 있는데 나가서 운동장 같은 데서 햇빛 좀 쐬시고 약간 산책 살짝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시험 볼 과목들 공부해야죠. 근데 대부분 다 뭐 해요? 모여서? 뭐 네 답이 맞니? 내 답이 맞니? 19번이 3번 아니야? 3번? 어머 나도 3번이야. 근데 사실 4번이야 답은. 근데 뭐 6대 1로 막 4번이다 3번이다 막 패거리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우리 선생이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바로 귀에 꽂으세요. 뭐가 됐든 꽂으세요. 강의를 듣던 아니면 물소리를 듣던 빗소리를 듣던 주변에 소음들 다 차단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때 보는 그 지적법 그거 시험 나옵니다. 1시간 전에. 1시간이 진짜 긴 시간이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뭘 외워야 될지를 정해서 가셔야 돼.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A4 같은 데다가 한두어 장, 두세 장 써갈 것 같아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료 예쁘게 편집해서 가져가든가. 그래서 그걸 딸딸딸딸 외워야 돼요. 중개사법 마지막까지 외워야 됩니다. 마지막에 헷갈리는 것도 있죠. 1차를 털어내고 2차를 정상적으로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누가 그거 쉬워서 공부하시는 줄 아세요?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제 곧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아시는 분이 있어도 얘기하지 말아요. 귀에 들리지 않게 귓구녕을 틀어 막아야 돼 무조건. 듣고 남들이 대화하는 거 들으면 흔들려. 그리고 그 흔들리는 건 내 2차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격리해서 그래서 2차 준비하시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안 드시면 너무 배고프면 화나요 시험 보면서. 밥맛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뭐 샌드위치, 김밥, 유부초밥 이런 거. 음료류 많이 드시지 마세요. 쉬야마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물 조금만 드시고 그리고 좀 버티세요. 잘 버티시면 돼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원하는 거 다 하십시오. 흙을 퍼먹든 땅을 파든. 전날도 마찬가지죠. 시험 전날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소화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우리가 지금. 툭하면 체하죠. 예, 밥맛도 없고. 근데 또 먹기는 많이 드시 밥맛이 없는 거. 전날 말이에요. 시험 전날 가족들이 수고했다고 고기 구워주고 그런다고. 먹지 마. 똥 싼다 다음날. 똥 싸면 안 되잖아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좀 사찰 음식 이런 거 드세요 그냥. 막 두부, 시금치 이런 거.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고. 예, 그 너무 많이 드시거나 속에 탈을 일으키는 음식 본인이 잘 아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치킨을 먹고 자면 다음날 죽어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삼겹살을 먹어도 되고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닭만 그래. 닭 먹으면 저는 다음날 아침에 죽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전날 밤에 치킨을 안 먹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들. 막 머리 좋아진다고 호두도 먹고 그러더라 요새. 아 진작쯤 먹지 왜 지금부터 먹어. 견과류, 뭐 유제품 다 설사 초래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평소에 건강했다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지금은 진짜 낙엽도 피해 다녀야 되는 시기라서 건강하게 드세요. 건강하게 드시고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옷은 뭐 입고 갈 거예요? 네? 편하게 가세요. 제일 중요한 거에 관건은 배를 해방시켜줘야 돼요. 지금 뭐 복대 이런 거 하고 다니시잖아요. 보정속옷 입고. 그럼 다 벗고 가요. 네. 복대 이런 거 안 돼. 그러니까 지인 입지 말라고 지인. 왜 이 지인을 입고 가 시험장에? 그냥 편안한 거 있잖아요. 무슨 몸빼 이런 거 주로 위주로.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 가장 편안한 옷을 입으세요. 이 오늘부터 입고 계세요. 오늘부터 계속 입고 있으면 되잖아요. 오늘부터 입고 계속 공부해요 그냥. 옷 빨지 말고 그냥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옷은 편안하게 입고 추리닝이 제일 좋아요. 등산복도 좋고 알록달록 입고 가세요. 대신에 그날 되게 추운 거 아세요? 5도야. 그날 지금 일기예보가 그래요. 야, 입시 한파죠 이런 게 다. 입시 한파 있다고. 아침에 겁나 추울걸요? 예, 그 저는 코트 입고 갈 거예요 그날. 그래서 따뜻하게 입고 가시 돼. 두꺼운 후드티를 입으면 안 돼요. 못 벗잖아요. 뭐 한번 뉴스 나오고 싶으시면 벗고 시험 보시던가. 그래서 이렇게 얇은 거 이렇게 겹쳐서 입어야 돼요. 레이어드 룩이라고 합니다. 예, 티 얇은 거 입고 가디건 입고 이렇게. 이 하체 많이 추우신 분들 무릎 담요 가져가세요. 뭐 덮어놓고 뭐 해도 돼, 다 해도 돼. 분명히 교실에 난방할 겁니다. 그날씨라면. 그래서 안에는 후텁지근한데 아마 왔다 갔다 할 때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옷 두툼하게 그러나 겹쳐 입는 형태로 입고 배에 땡기지 않게 편안하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화장실 충분히 갔다 오세요. 그리고 그날 물류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싸셔야 됩니다. 시험 보다가 똥 마려 그러고 똥 싸고 와서 시험 봐야지 이거 없어요. 나가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고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엔간히 긴장하고 엔간히 집중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 정신이 지배를 해요. 자기네 육체를. 근데 너무 속이 탈나면 안 되니까 편안하게 드시고 편안한 거 입고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예. 잠도 막 오늘 밤샌다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바이오리듬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시험장 갈 시간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는 1차 하세요. 우리 9시 반부터 시험 보잖아요. 1차. 그럼 개론 민법 그때 오전에 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시험 보는 시간 맞춰서 2차 하시고 그렇게 정리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다른 것보다는 시험장 내에서의 상황을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킹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마킹. 이게 핵심이에요. 마킹의 이슈는 굉장히 많아요. 질문도 많고 저한테. 우리가 1번부터 40번의 개론을 풀고 41번부터 80번까지 민법을 풀 텐데 저는 어떻게 마킹을 했냐면 저는 그냥 한 문제 풀고 마킹 바로 했어요. 저는 시험지 위에 답안지를 놓고 풀고 색칠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다시 볼 시간이 없으니까. 세모 치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돼. 세모 언제 세모 쳤다 또 보게 그걸 세모를 쳐. 세모 치면 안 돼 문제예요. 그냥 처음에 필 오는 걸로 그대로 찍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펜 떼굴려서 찍는 게 아니라 잠재 기억이 찍는 거니까 찍으면은 많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찍어놓은 거 고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일종의 한 문제 한 문제 마킹이 힘드신 분들은 반을 풀고 마킹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80문제를 거의 다 풀어가요. 79번을 풀고 있어요. 근데 5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거 마킹 못해요 제대로. 손이 엄청 떨려요. 안 떨리겠지 하지만 떨리게 돼 있어. 누구나. 그래가지고 5분이면은 마킹 몇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 과목 한 과목 마킹을 하세요. 개론 다 풀었으면 개론 마킹, 그 다음에 민법 마킹. 저는 왜 한 문제 한 문제 마킹을 했냐면 마킹이 돼 있으면 저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자, 개론 풀었으면 반은 마킹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반만 남았잖아. 그리고 시간도 한 5, 60분 남고 좀 좋더라고 저는 그게. 그러니까 모의고사 통해서 저는 그걸 제가 체득을 한 거고. 근데 적어도 아무것도 마킹을 안 하고 나중에 일괄 마킹하면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밀려서 마킹할 가능성도 크고. 그러니까 아시겠죠? 마킹 반반으로 하세요. 개론이 시작이 되면 9시 반 스타트 딱 시작할 거예요. 요 이전에 뭐 합니까? 스타트 이전에? 답지에 이름 적고 해요. 이름 적고 수험번호 색칠하고 하는데 요때 틀리면 답안지 바로 교체해버리세요. 이거 시험 시간 포함 안 되니까. 그래서 미리 이름하고 적고 하는데 모르겠으면 손 번쩍번쩍 들어서 감독관한테 물어보시면 돼. 그러니까 요때는 시험 시작 전에는 완벽히 자기가 할 거 다 하시고요. 이렇게 시작이 되시면 자, 잘 들으세요.
개론의 40문제를 푸는데 계산 문제가 10문제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저는 올해 한 8문제 또는 9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봐요, 계산이. 10문제 나왔다고 치자. 그럼 서술 문제 몇 문제? 30문제를 푸시는 건데 30문제를 푸실 때 자, 맥심 시간 최대 40분 안에 해결해야 돼요. 여기에는 마킹 시간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30문제를 40분 넘어가면 좀 타격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10개를 아예 어떻게 하는 거야? 제껴버리는 거죠. 자, 1, 2, 3, 4, 5번 정도 계산 나오겠네. 5번에 수요 공급 계산 나올 거예요. 균형 계산이 나왔어. 할만하잖아요. 절대 풀면 안 돼요. 절대 잘 들어요. 절대 풀면 안 돼. 이게 탄력성 계산이야. 교차 탄력성이 나와서 아파트랑 다세대가. 지금 할 수? 있는데? 근데 할 수 있다고 해서 풀다가 예상치 못한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 사람이.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6번 풀어요? 절대 안 풀어요. 다시 풀어요. 똑같은 짓을 해요. 똑같이 풀어요. 그래도 답이 없으면 계산기를 껐다 켜요. 계산기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해서 계산기를 왜 껐다 켜? 그래서 또 풀어. 또 풀어. 또 풀어. 그래서 3, 4분이 지났어요. 당신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러다. 그쵸? 4분을 썼어. 4분이면 민법이 3문제 이상이야. 그러고 나서 이 시간만 썼으면 좋지요. 좋죠. 3, 4분을 썼다는 건 멘탈이 40%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스러져요, 머리가. 퓨즈가 푹 하고 꺼져버려요. 뭐지? 이거 왜 안 되지? 뭐 문제 잘못됐나? 뭐지? 그러고 6번을 푸는데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도저히. 그래서 6번 풀다가 얘 풀고 다시 풉니다, 이거. 네, 이러면서 7번을 푸는데 한 15분이 지나버리는 거죠. 잘하시는 분들이 떨어지는 건 이 이유밖에 없어요. 유일한 이유. 계산에 집착하다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예, 하지 마세요. 수학과 출신들 하지 마세요. 예, 수학학원 선생님들 하지 마세요. 계산은 내가 풀 수 있는 것과 풀 수 없는 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5번에 탄력성 얘기인 것 같아. 그럼 풀 수 있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근데 투자론 계산하다 보면 누가 봐도 똥인 게 있거든. 완전 빅똥이 있어. 딱 보면 어머나 이거는 절대 만질 수 없어. 이런 거. 그럼 땡큐. 그게 만약에 26번에 나왔으면은 걔는 그냥 X 치면 돼요. 그래 뭐 본인 3번 찍을 거면 3번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럼 깔끔하게 얘는 다시는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잖아. 이걸 잘해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문제 풀 때. 그래서 어설프게 건들지 말고 어설프게 건들 시간조차 없어 우리는. 그럼 이렇게 10개의 가부만 결정하는 거예요. 공부 괜찮게 하신 분들은 10문제 중에 한 6문제 정도까지는 손댈 여력이 있으실 겁니다. 한 3문제는 정말 대도 아닌 거 나옵니다. 우리 선생들도 풀 때 긴장하는 문제. 그래서 저 정도 딱. 그래서 한 이렇게 잡아놨다고 치자고요. 그럼 30문제 풀고 40분 지났죠? 몇 분 남았어요? 40분 지났으면 몇 분 남았어요? 60분 남았을 때 민법 41번 들어가면 대성공한 거예요. 이게 또 50분 남았을 때랑 다르다? 느낌이? 이상하게 달라 10분인데. 그럼 되게 안심이 돼요. 그러면서 41번부터 자기 실력 발휘할 수 있어. 그래서 푸는 거지. 80번까지. 쫙 푸는 거야. 끝까지. 끝까지 풀었는데 자 풀고 나니까 7분 남았습니다. 그래요. 마킹 했어. 7분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 계산 문제 중에 이제 한두 개, 두세 개 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되는 분들이 가장 포션이 많아요. 이 정도 남는 분들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근데 다 풀었어. 다 풀었더니 3분 남았어요. 또는 79번 푸는데 시간 다 됐어. 이래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도 엄청 많으니까. 계산 하나도 안 풀었는데 민법 다 풀고 나니까 시간이 다 됐어. 괜찮다니까 그러네. 다들 그래요. 누가 시간이 10분, 20분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돼 그냥. 모의고사 때 시간 15분, 20분 남아서 여유롭게 하시던 분들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다들 시간 쪼들려가지고 76번까지 풀고 말잖아요. 그냥 그런 거 괜찮아. 그런 거.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지 마시라고. 그냥 다 뭐 그런 거지 뭐. 그럼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에? 계산 문제 어떻게 해요? 한 번으로 밀면 돼요. 예, 한 7분, 10분 있어가지고 두세 개 풀면 두세 개 맞겠죠? 뭐 한 번으로 찍으면 한 두세 개 맞을 거예요. 예. 뭐 똑같아요. 예. 그냥 똑같아요 그냥. 시간 엄청 많이 남아서 계산이 6개, 7개 맞았어? 그거 안 풀어도 합격한다고 했죠 그분은. 계산을 7, 8개 푸시는 분들은 계산 문제 다 틀려도 합격 점수가 나옵니다. 계산이 이렇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혹시 레일리 나왔으면 하나 풀고 와 나왔다 좋아하고 그것도 뭐 포트폴리오 있으면 하나 풀고 또 DTI 있으면 하나 풀고 아니면 원래 이렇구나 그냥 오케이 콜 이렇게. 자 이거를 10문제를 잘 커팅을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아주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시험장에서. 건들지 마라. 독이 있다. 계산은 독이 있고 그 독이 몸에 묻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잘 지켜야 돼 이거. 자기 실력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함정 못 볼 수 있어.
자, 그렇게 끝까지 마킹을 하셔야 되는데 시험장이 시험 감독관이 10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마킹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 5분 남았습니다. 이러면 나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나 진짜 나간다. 나 거짓말 나 뻥안 치고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딱 끝나면 정말 나갑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시험 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요 정도보다 적은 인원이 봐요. 분당 보니까 막 13명이 한 교실에 있더라고요. 12명 이렇게. 재작년에는 분당 교실까지 들어갔거든요. 아침에 제가.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들어갔어요. 잘 보세요. 이러고 나왔어요. 잘 보세요. 분당 방문각 이렇게 딱 하고. 좀 받았어요. 이거. 그래서 했어요. 예. 근데 진짜 10명, 12명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적게 보더라고요. 시험을. 그러니까 12명, 13명 답안지 걷는데 1분도 안 걸려. 답안지 어떻게 걷는지 아시죠? 시험 보신 분들. 쫙쫙쫙쫙 걷어갑니다. 못하셨어요? 마킹? 좀 하세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죽어요 진짜. 그래서 각 교실마다 한 명씩은 마킹 못해서 떨어져요. 교실마다 한 명씩.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법령이에요. 법령. 10분 남았습니다. 마킹하지 않으면 진짜 징역 3년이에요. 벌금 5천만 원 이하에 처해야 돼요. 마킹 하세요. 10분 남았습니다. 그럼 마킹 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다 풀어놓고 마킹 못해서 떨어지는 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10년 동안에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마킹 잘하세요? 마킹 하실 때 피카소처럼 색칠 안 해도 돼요. 네. 그냥 5번이 답이면 5번 뭐 합리적으로 이 정도 색칠하시면 다 됩니다. 요거 빈칸 메꾸면서 이렇게 색칠 안 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마킹 잘 하시고 5번에서 4번 교정하실 때 수정 테이프 바르면 돼요. 근데 바를 때는 진짜 완벽히 발라야 돼. 검정색이 보이면 안 돼. 요 답지에 가마킹 하지 마세요. 빨간 펜, 연필 찍지 마라 그냥. 찍지 마라.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어 이거는. 이번에. 저기요 수험생인데요. 이러면서 전화했었어요 제가. 내가 너무 불안해서 그러는데 꼭 좀 가르쳐 주세요. 여기 답안지에 연필로 색칠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직접 물어봤다니까. 가마킹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빨간색 펜을 찍어도 컴퓨터가 잘 읽는 건 아닌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도 되는데 잘못되면 네 책임이야 이 뜻이에요. 그렇죠? 하지 말아요 그냥 하지 마. 답지 하지 마 아무것도. 그렇게 튕겨서 그렇게 오답 나면 어쩔 거예요. 그럼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사인펜 외에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지 마셔요. 수정 테이프 가지고 계신가요? 없으신 분들 오늘 갈 때 사세요. 새 거 가져가시면 안 돼. 길 좀 드리고. 국물 나오는 거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수정 테이프 몇 번 해봐요.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수정 테이프는 답안지에 써도 아무 탈이 없어요. 깨끗하게만 잘 바를 줄 알면 이렇게. 그러니까 수정 테이프 하시고 좀 수정 테이프 쓰실 일 없어. 밀려 쓰지 않으면 그냥 찍어놓은 건 바꾸지 말아요 제발. 첫 번째 머리가 시키는 대로 가슴 시키는 대로 찍으면 돼요 그냥. 한 번으로 찍을 때 뭘로 찍으실지 정하셨어요? 뭐 3번 4번 이렇게 찍죠 보통? 그럼 1번으로 찍진 않겠죠 계산을? 근데 그 2, 5, 1, 4, 3은 안 했으면 좋겠어. 2, 5, 1, 4, 3 찍을 때 왜 이렇게 찍어? 왜? 한 번으로 찍어야죠. 한 번으로 쭉 찍으세요. 뭐 3번 아니면 4번으로 주로 찍죠. 그렇게 그냥 가운데 걸리게 찍으시면 돼요. 3번 찍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쭉 찍으세요. 집에다 반드시 물어보세요. 찍을 때는. 늘 얘기하는데 집에 물어보는 게 좋아요. 아내나 남편한테. 여보, 나 오늘 시험 보러 왔는데 몇 번을 찍을까? 이렇게. 그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남편이. 4번으로 다 찍으세요, 그럼. 그거 안 나오면 4번. 네 책임이지, 그거는. 너는 평생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인간아. 1년을 공부했는데 너 때문에 떨어졌다고. 이거 이제 위험의 전가라고 합니다. 괜찮지 않아요? 네. 붙으면 내가 잘해서 붙은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쏟아낼 상대를 대상으로 번호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답지 보고 보통 찍으세요. 답지 보고 자기가 제일 체크 안 한 거 찍더라고 하나로. 답이 다 맞았을 때 얘기긴 한데 그냥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이렇게 쭉 찍으세요. 괜찮아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 누구나 그래. 그게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 다 합격해요. 막 되게 퍼펙트하게 막 해가지고 막 90점 맞아서 합격한 사람 누가 있어요? 작년에 조금 특이하게 개론이 고득점이 많았어요. 이렇게 고득점 많은 거 처음 봤어요. 막 계산 문제 다 풀고 막 사람들이. 올해 조금 그것보다 어렵겠지. 저는 계속 개인적으로는 개론이 좀 더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왜? 그럼 민법이 쉽거든. 그럼 민법이 쉬워요. 시험장 들어가서 개론을 푸는데 이러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거예요. 민법 굉장히 쉽다는 뜻이야. 둘 다 어려웠던 시험은 없어요. 둘 다 어려웠던 시험은 없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쉬운데 이왕 쉬울 거면 민법이 쉬운 게 나아요. 개론은 쉬워봤자 계산이 10개니까. 얘는 고득점을 못 가. 근데 민법이 쉬우면 그때 점수 쫙쫙 올라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당황하실 게 아니라고요. 시험장에서. 야, 이 개론 너무 이상하다. 너무 어렵다. 계산 너무 많고 뭐야 막 이러면은 한 50점대 중반 또는 딱 60점 막 이렇게 나오실 거라고.
그러고 나서 민법 풀면 쫙 힐링이 될 겁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생들이 개론 문제 받아서 풀 때 다들 걱정했었어요. 야, 이거 도대체 민법이 어떻게 나왔길래 이러냐? 이러면서. 야, 아니야 다를까 개론보다 민법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개론이 쉬우면 그것도 긴장을 해야 돼요. 또 그 민법이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니까. 계산이 많으면 이론이 쉽다는 뜻이고, 계산이 적으면 이론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상대적이야 항상. 그러니까 내가 시험 보는 중간에 난이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내가 모르는 거 계속 어떻게 패스 찍고 패스 찍고 이걸 잘해야 되는데, 자, 이 위저리처럼 집착하면 안 돼. 문제 찍고 넘기고 찍고 넘기고. 가만히 있어보자.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해서 푸는 문제는 다 틀린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력이 워낙 괜찮으셔서 한 20문제 정도까지는 아주 부드럽게 아주 쉽게 푸실 거예요. 아주 쉽게 푸실 거라고. 배운 거 다 그대로 똑같이. 그 이제 문제 나머지 20문제인데 나머지 20문제 중에 3, 4개만 어려워도 체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모르는 게 3문제만 있어봐도 정신이 휙 나가버리거든. 근데 꺼요. 꺼. 괜찮아. 꺼져. 이렇게 꺼지고 딱 보이는 것만 하면 돼요. 지금부터 제가 할 개발관리 마케팅, STP, 4P 이런 거 나오는 것만 잘 캐치하시면 돼. 감정평가도 앞부분이 어렵게 나올 거라고 3방식이. 뽀때 내 점수도 아닌데 어차피. 그럼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시제도 딱 풀어주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멘탈 관리. 시험장에서. 지금 제가 한 얘기 잘 기억하세요? 시간 엄수해서 마킹할 것. 개론을 풀 때 계산을 풀지 말 것. 초반에 제발 부탁. 잘하시는 분들 특히나 계산 풀지 말 것. 초반에. 그 두 가지 잘 지키시면서 시간 안배하면서 푸시면 됩니다. 요거 가져가세요. 시계 있으시죠? 시험장에 시계 있어요. 시계 있는데 가져가세요. 그냥. 그래서 계속 보면서 체크하면서 풀어야 돼요. 시간. 없으면 하나 다이소에서 하나 사요. 그냥. 아니면 저기 거기 뭐 하나 사. 집에 갈 때. 괜찮은 시계도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 사가지고 그 시계 차고 가시고, 어차피 펜은 사인펜, 컴퓨터용 사인펜밖에 안 되니까 뭐 연필로 푸시는 거에 상관없는데, 푸실 때 답을 적을 때, 여기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답안에 좀 제대로 답 좀 적어놔요. 제발. 자, 여기에 유의사항 나오고 부동산 개론하고 1번 시작하겠죠? 자, 그럼 여기 1번 문제 하나 있고 여기 2번, 3번 이렇게 나올 거라 문제가. 답을 적어놔요. 그냥 손으로. 1번에 4번이면 4번 이렇게 해놓지 마요. 나중에 마킹할 때 헷갈려. 그러니까 어떻게? 적어요. 이렇게. 옆 사람도 좀 보이게 이렇게 적어요. 크게. 그래서 1번에 4 이렇게 적어놔요. 2번에 3, 3번에 5 이렇게. 그럼 마킹할 때 그냥 4, 3, 5 보이시잖아. 그거 마킹도 시간 전쟁인데 거기 조그맣게 이렇게 적어놔서 뭐해 그거.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적어놓으세요. 이거 번호 크게 적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4번의 계산 문제 모르겠거나 풀 생각 없으면은 이렇게. 그래서 얘는 들여다보지도 않게. 그래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시험지에다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체크 안 해서 나중에 한 번으로 찍었는데 갖고 나와서 채점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험지 체크 안 해놓으시면 채점할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기다리셔야지. 한 달. 한 문제 두 문제 때문에 당나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시험지에 체킹 안 해서 가져 나오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뭔 짓을 해도 안 보여줘요. 답지를. 그러니까 절대로 마킹 잘 하시고 답안지에 정확히 체크해 놓으셔야 채점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시험 보시고 나서 결과 좀 가르쳐 주세요. 카페에서 저한테 쪽지도 보내주시고 채팅도 걸어주시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제가 먼저 합격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합격합니다. 올해도 1차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뭐래도 2차가 문제지 1차가 문제가 아니야. 올해는. 그러니까 1차 편안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의 마음가짐만 정확히 잘 잡아주시면. 진짜 잘하시거든. 보통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평균 나오는 거 보면. 다른 학원보다 월등히 잘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아는 것들이 이따만하게 보이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2차 내일 잘 외우셔야 되는 거 아시죠?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그래서 잘 안 외워졌던 거 그냥 억지로 외우세요. 외우는 게 잘 안 외워져요란 말 하지도 마라. 이제 내일이 시험인데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머리에 계속 적시시고 계속 쑤셔 드시고 자기가 외운 거 20%만 외워줘도 합격이에요. 반도 못 외우고 갔는데 반도 못 외웠으면 엄청 많이 외운 거지. 그렇죠?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전체 이론의 몇 프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외우고 계시면 10%도 안 돼. 솔직히 10%도 안 된다니까 전체 이론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내일 공부할 건데 이제 가셔서 그냥 아무거나 막 해요. 좋은 거 해요. 기분 좋은 거. 그리고 2차 중에서 너무 안 했던 것들 마지막에 외우시고 세율 이런 거 좀 외워야 되지 않을까? 공식법 지적 이런 것도. 그 막 외운 다음에 진짜 안 외워지나 하면서 계속 외우세요. 그래서 한 5% 10% 기억나면 땡큐. 아이씨 아니면 뭐 어떻게 그냥 찍어야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 생각하시라고. 내일 모레인데 뭐 이게 좌절할 것도 뭐 있고 멘붕 될 게 뭐 있어요. 아시겠죠? 예. 하시던 가락 그리고 선생의 목소리, 근원 목소리 기억날 겁니다. 예. 차분하게 마무리 잘 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장에서 만날 개발 관리 마케팅 제가 그대로 찍어드리겠습니다.